오랜 추위 끝에 찾아온 햇살이 반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제 뒤로 보이는 노란 물결 덕분에 완연한 봄이 왔구나를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콘텐츠는 제주 봄의 전령이죠. 바로 유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가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 가실 이장을 하였던 안봉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유채 연구와 품종 유전과 재배를 연구하고 있는 김광수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음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제주 음식을 가리키는 제주 음식 연구가 부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이제 가실인데 아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채들이 재배되고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유채가 재배되는 곳은 제주도에서는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와 유채꽃 광장에 파종되어 있는 게 약 10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광활한 면적의 유채를 재배해서 3월 중순만 되기 시작하면은 도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많은 즐거움을 만끽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채꽃이 피어 있는 이 도로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유채꽃이 피어 있는 저 도로는 11.5km 거리에 유채가 약 7만 평 정도가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서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아름다운 도로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뒤에 보니까 이제 광장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정확히 아까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요? 유채꽃 광장이 약 3만 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맘때가 되면 유채꽃이 쫙 더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덜 핀 것 같아요. 예, 지난 겨울에 아주 폭설에 의해서 유채들이 무척 힘들어 했고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은 경관을 만들어내지는 원래는 못할 것 같아도 그래 도로변에 있는 유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추객들이 마을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노란 유채꽃을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 알고 있는 이 가시리 말고 유채꽃 명소 혹시 있을까요? 제주도에 보면은 곳곳에 유채가 많이 피는데 대부분 경관용으로 심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채를 심어서 유채 종자를 수확하고 또 그 종자를 착유해서 식용유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헥타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유려라고 하는 기름이 아름다운 그런 그 품종인데 유려라고 하는 그 유채 품종을 심어서 지금 식용유 생산용으로 한 30헥타가 재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예요? 성산 일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성산도 유채꽃 명소로 유명하긴 맞아요. 했었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거기서 유채꽃 그때 뭐 잔치. 큰 잔치라고 했었는데 잔치. 축제도 열렸었고 예, 맞습니다. 또 전국 노래자랑도 거기서도 맞아요. 했었는데 거기도 또 이렇게 예. 연구용으로도 재배가 되고 이게 식용유 있네요. 생산용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혹시 원장님도 간 적 있으세요? 저도 서귀포 사람이라 유채꽃은 거의 다 서귀포 쪽에 있네요. 그 중문 쪽에 국제 컨벤션 센터 주변에도 괴인장이 넓게 이렇게 분포돼 있고 예전에는 거기서 방송도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쪽 이렇게 이어지면 뭐 엉덩물 계곡 뭐 이런 데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유채꽃들이 피어 있어가지고 그쪽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도 그렇게 막 번잡스럽지 않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예, 아니 또 너무 넓게 이렇게 길게 언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정말 명소는 삼방산 앞바다 삼방산 쪽이 길게 높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보면 쫙 보면은 다 유채꽃. 사계 쪽으로? 네, 다 유채꽃이에요.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막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서귀포 쪽이 유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시리 말고도 이렇게 도내 곳곳에서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르면 그 겨울부터 노란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절정이라고 하면 딱 지금 이맘때죠. 지금 유채는 지금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무슨 네.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제주도 이렇게 보면은 보통 1월, 2월 달에 벌써 제주도에는 봄이 노란 왔구나. 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는 유채가 있는데 그건 유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채는 아니고 산동채라고 하는 배추의 일종인데요. 그 배추의 일종인 산동채는 보통 1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2월 말 정도까지 피고요. 정말 그 유채는 실은 지금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서 보통 4월 말까지 개화를 하는 게 진짜 유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산동채하고 유채는 같은 일종의 친척이긴 한데 종이 다른 그런 식물이죠. 유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전에 그 월동했던 그죠, 동초라고 예,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뭐 동초기도 예, 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지 그 꽃대 꺾어서 네. 김치 담가 먹는 그것을 산동채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그 산동채라는 말이 굉장히 처음 듣는 저도 말처럼 아예 진짜 처음 들어요, 어색한데 지금. 우리 예, 모두 그냥 노랗게 피면 그냥 다 유채다 생각을 유채는 하시죠. 9월 말 10월 초순경에 파종을 하고 네. 한겨울을 이겨내어서 2월 초순쯤 되기 시작하면은 싹이 또 돋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4월 초순부터 4월 두 번째 주 일요일경이 가장 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꽃이 피어 있는 한 달간 꽃을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개화 시기가 좀 다른 거 빼놓고는 색깔도 거의 노랗고 똑같거든요. 이제 굳이 구별한다면은 아까 이파리 형태가 그 다른 산동채는 이렇게 배추잎처럼 동그랗게 생겼고요. 유채는 이렇게 새 깃털처럼 많이 갈라진 형태. 그다음에 꽃의 크기가 다릅니다. 실은 그 엄지손톱 보면은 엄지손톱보다 꽃이 크면은 유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 유채를 제외한 다른 식물들은 엄지손톱보다 작습니다.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그래서 꽃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은 그 꽃이 피었을 때 풍성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유채는 그 상당히 꽃이 피어 있는 그 꽃대의 길이도 길고, 그다음에 다른 식물들은 대부분 꽃이 위에서만 꽃대 제일 위에서만 피기 때문에 지금 풍성함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유채가 진짜 유채인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가시리는 진짜 유채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맘때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유채꽃 축제가 41회까지 오고 있는데요. 뭐 아주 우여곡절을 꺾었죠. 지금같이 자리 잡기 위해서 사계시군이 있을 때 사계시군이 돌아다니면서 이쪽 저쪽 주관을 하다 보니 탑동 매립지에서도 한 적이 있고 종합체육관 주변에서도 한 적이 있고 뭐 화분에 몇 개 파다 성산도 심어갖고 있었고. 축제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마을에서도 제주도 유축계 축제를 우리 마을 유채꽃 광장에서 하자라고 유치 신청서를 몇 번 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축제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열심히 축제를 준비하고 찾아온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쪽 그 유채꽃 예전에 큰 잔치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는 없어진 건가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성산에서도 축제를 해서 가본 기억이 있고 또 중문에서도 주문에서도 했었었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여기 가시리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그럼 가시리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한 5년쯤 됐죠. 여기서 계속 하게 된 게. 5년 정도. 5년 전쯤에 저희들이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 게 2012년도에 조성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유채꽃 축제를 하자. 그래서 축제를 하였고 축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축제 화폐를 발행하여서 그 화폐로 하여금 축제장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도 운영을 해보곤 했었거든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다양한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 뭐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있고 체험 행사도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땅콩 마차나 땅콩 기차나 아니면 승마 체험, 다양한 꽃놀이 체험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도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0일부터 31일까지 예, 이틀간 이틀만 하고 이곳에서 있습니다. 예. 열리고요. 아까 보니까 땅콩 열차 봤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을 것 귀엽던데요? 같더라고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들 오면 꼭 타서 가곤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유채꽃 잔치 할 때는 그때 그 요리 경연대회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학교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메뉴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꽃을 가지고 메뉴를 하라고 하면 참 이게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꽃 물김치도 해보고 또 이제 유채 나물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그 약간 뭐 특별한 어떤 맛은 아닌데 약간 살짝 단맛이 나면서 그냥 뭐 심심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채소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상해떡 샌드위치라고 해서 상해떡에도 막 넣어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또 그걸 또 꽃을 또 튀겨가지고 꽃튀김 예, 요렇게 해가지고 또 뭐 샐러드도 만들고 예, 뭐 그렇게 아니 그 유채가 보는 즐거움도 분명 있지만 이렇게 먹는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먹는 것도 굉장히 트렌드라서 식용꽃이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 안 주고도 쉽게 예,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유채꽃 자체가 약간 봉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동지김치도 담그고 우리가 동지김치라고 하는 건 아까 산동채 말씀하신 고김치만이 동지김치가 아니거든요. 유채꽃대도 얼마든지 김치를 담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유채 자체에 영양가가 있나요? 많죠. 영양가는 말씀하시겠어요? 네. 영양가 뭐 연구하셨으니까. 뭐 유채 채소로 이용할 때는 뭐 비타민이랄지 또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아까 꽃 필 때 꽃을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꽃이 피면은 꽃가루가 형성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진 않는데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저쪽 그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는 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유채꽃이 형성됐을 때, 꽃 봉오리 형성됐을 때나 꽃 피었을 때 그때 나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때 단백질을 나물로서 단백질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섭취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다 가공하고 기름으로 만들어 버리면 기름은 그야말로 지방만 있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그 꽃대나 이런 거를 먹어야만 그런 영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영양분들이 뭐 비타민 B1이라는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또 들어있고 기름으로 추출하는데 그 기름 안에는 포화지방산 말고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채 기름 자체가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약으로 요즘 많이 먹고 오메가 3, 369가 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게 이 유채 기름이었어요. 먹거리 얘기에 저들이 유채꽃 마을로 가기 위한 비전을 만들고 유채 농업을 좀 선진 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진 농업지를 한번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 먹거리가 한 50가지 종류가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채꽃 프라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유채 우동이 있고 유채 라면이 있고 유채 튀김이 있고 유채 뭐 과자 같은 것도 유채 과자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유채 기름이 한 10가지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데 품종별로 나눠진 종류 그리고 몇 도에 볶아서 착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가격대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품종을 볶더라도. 예전에는 여기 유채 가지고 사실은 전통적인 음식이 다 한 가지 있어요. 지름나물이라고. 예, 지름나물.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채를 지름나물이라고 하거든요. 기름을 빼기 위한 나물이기 때문에. 기름 유자에 채소 예. 채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물 채자를 지름나물 쓰거든요. 그거 하나 이 예. 전통 음식 책에도 보면 유채를 활용한 음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식감도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쌉싸름한 맛은 약간 덜 하고 뒤끝은 약간 단맛이 나고 아삭아삭하고 질기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전혀 안 즐겨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 채소 그 안에 있는 잎 자체를 샐러드로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루꼴라. 예, 루꼴라가 약간 쌉싸름하면서 그게 굉장히 향도 좋고. 향도 좋지만 고가잖아요. 비싸지, 맞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먹기는 이게 더 편해요. 우리 유채나물이. 그래서 오늘 유채로 만든 음식을 직접 준비하셨다는 거죠? 네, 했죠. 아, 그럼 맛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이렇게 부정숙 원장님께서 또 유채로 만든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보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딱 보니까 아시겠죠? 꽃이 또 꽃이 들어가 네. 있는 이제 설기떡. 네. 근데 이제 쉽게 만들어서 막 모양은 내지 않았지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요. 밤이 들어가고. 예.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돋보이는 이게 이게 튀김이네.
뭐 보이죠? 아, 이거 안에도 노랗게 꽃이 있어요. 아, 있네요. 네. 네. 꽃을 넣고 찹쌀 반죽 해가지고 말려서 튀긴 부각이에요. 그리고 제주 전통의 어떤 지름나물, 아, 된장으로 이제 요리한 구내 식단 자주 나오는 반찬. 이게 유채나물이었구나 이게. 네, 아. 그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어제 학꽁치를 누가 좀 주셔가지고 그걸 학꽁치를 튀기면서 꽃도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꽃이 들어갔던 맛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정치로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드시고 샐러드네 이건. 또. 샐러드 보세요. 이게 유채의 그 나물이잖아요. 이거 나물은 뭐 익힌 거지만 안 익힌 생 샐러드. 내가 아까 하나 잠깐 먹어봤거든요. 제가 루꼴라 맛 나요. 아이고 똑같죠. 네, 모양도 똑같죠. 예. 와, 신기하네요. 찾아보세요. 루꼴라 못 찾을 거예요. 예. 아, 이건 루꼴라인데? 아 그래요? 아, 루꼴라 섞인 거죠 이거? 섞여 있는 아, 거예요. 그래? 네. 아, 이거 루꼴라구나. 그래서 음. 매콤한 맛이 나면 루꼴라고 아. 그러지 않고 달 맛이 나면 예, 우리 이건 지름나물이에요. 예. 음.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제가 요즘에 또 채소값이 워낙에 비싼데 굳이 그걸 사지 말고 예, 유채나물 요즘 쌀 때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섞어봤어요. 맛있습니다. 아, 이거 네. 확실히 약간 쌉쌀한 맛이 느껴지네요. 장식용 그런 이제 시각적으로도 약간 예뻐 맞아요. 보이고 좋아요. 이 음식이라는 게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꼭 뭐 입에서 느껴지지 않더라도 보면서 즐거우면 맛있는 거니까. 아, 근데 꽃도 약간 쌉쌀한 맛이 느껴져요. 그렇죠. 소장님이나 우리 영선님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아니, 연구하면서 유채 많이 드실 많이 게 있잖아요. 먹어보죠. 예, 예. 음식은 말씀- 안 해보셨죠? 저희들 합니다. 어, 합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유채유를 이용해서 튀김이나 전 쪽으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훨씬 일반 식용유보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기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네, 음식들을 네, 네, 하는구나. 네. 저는 이 유채꽃 축제할 때 유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컨테스트를 하여서 뽑힌 그런 작품은 다음 해 유채꽃 축제할 때 부스 하나를 무료로 준다. 그렇게 한 몇 년만 하다 보면 유채 관련 먹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몇 년만 하다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서 유채꽃 축제 현장에는 유채 관련 유채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먹거리는 하나도 없다. 이 정도 만들어 놔야 유채꽃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 정도를 만들어서 만약 판매를 한다, 다량으로 만들어 한다면 얼마쯤 먹힐까요? 원가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축제에서 이렇게 팔자 이거죠. 이렇게 팔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놔서 한 그릇씩 팔 수 있는. 부스에서 이렇게 인기 해가지고 많을 것 판매를 같은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이렇게 해서 팔면 먹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아 근데 이거는 원가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원래 유채가 식용 작물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전부터 유채는 나물로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우고 나서 종자를 수확해서 착유하고 유채유를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실은 경과는 그렇게 부수적인 거였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2000년 초에 한번 국제 유가가 엄청 오를 때 $100 이상 배럴당 $100 이상 오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채유를 바이오 디젤로 근데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실은 유채유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름 경유 요즘에 비싸도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유채유 300ml에 지금 15,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바이오디젤로 이용해서 전환시켜서 이용한다? 그거는 경제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식용유로 이용을 하자 해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유채 재배해서 경관 보고 그다음에 종자 수확해서 착유하고 그 착유한 유채유를 식용유로 이용하자 해서 지금 전남이나 전북 쪽에서는 식용유 생산을 위해서 유채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재배 명도 확대되고 있고요. 저희 마을인 가시리 같은 데는 70년대, 80년대 초 중반까지는 가장 돈벌이 농업이었어요. 유채 농업이. 그래서 우리 마을의 쓰레트 지붕으로 바꾼 집들은 다 유채 농사를 짓고 그 돈으로 벌어서. 쓰레트 집을 지었다.
내가 학교 다닌 게 유채 농사에서 번 돈으로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주 환금 양목이 유채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경제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담입니다마는 양봉업자들이 꿀을 따기 위해서 육지에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청년회에서는 가시리 지도를 그려갖고 누구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한 10몇 개로 나눠갖고. 그래서 구역을 나눠줘서 육지에서 내려오신 양봉업자들 앞에 얼마간의 그 스폰서를 받아서 청년회 활동도 하고 뭐 경로잔치도 하고 그 돈으로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는. 1970년대 이후가 돼서 콩기름이 막 들어오게 맞습니다,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 제주도 가정에서는 유일하게 기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돛지름. 아, 돼지에서 나온 돼지에서 예, 용출한 예, 예, 예. 돼지 그 지금 라드라고 하는 그거하고 유채지름 요 두 개였고 그리고 모든 진짜 좋은 일이고 뭐 명절이고 이럴 때 전지지고 할 때는 이 유채의 기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제주도에서 유명해진 디저트 중에 지름떡이라고 있잖아요. 이 지름떡이라는 게 그래서 그 유채 지름으로 지져서 아, 그래요 지름떡이에요. 예, 그래서 아. 그 지름떡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생겼고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쌀떡을 삶아가지고 썼거든요. 저는 기름에 지지고 하니까 기름이 그래서 제조한 기름떡.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름떡인 줄 그래서 알았는데. 기름떡이라고 하는 거 지름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유채 기름을 낼 수 있는 유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혹시? 기름은 다 낼 수 있습니다. 기름은 다 낼 수 있는데 1960년, 70년대 재배했던 유채 재래종하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유채 품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60년, 70년대에 재배했던 그런 재래종 유채는 실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지방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우리가 교배하고 육종해서 그 성분이 없게끔 만든 품종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성산에서 약 30헥타 정도를 식용유 생산용으로 재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있는 유채가 그 품종이 개량된 아까 그 불량 지방산이 없는 그런 유채 품종을 공급하고 거기 재배해서 식용유 생산을 하려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잎, 꽃대, 꽃, 씨까지 뭐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쓰이는 게 유채인데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채를 볼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많이 예, 줄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성이 돈- 떨어져서 그래요? 과거에는 돈벌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업보다는 오히려 유채 농업이 좋았었거든요. 유채 기름이 전국을 지배할 때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지 못하죠. 지금 농협 창고들이 큰 창고들이 주위에 마을마다 듬성듬성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유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들이었습니다. 이 농협에서 수매를 해갖고 그것이 차기 공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용으로도 많이 재배를 해서 그걸 갖고 사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연구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관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예. 그 시기가 지나면 그냥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은 그 가장 큰 주된 원인이 경제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유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타 작물과의 경쟁이거든요. 근데 타 작물들은 실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유채는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채를 좀 더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아까 그 식용유를 유채가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심는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하려고 하는데 꽃만 보고 다 갈아엎어 버리거든요. 근데 기름까지 생산하게 되면은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실은 그 유채 그 기름이 우리 국내에서 착유한 기름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한 300ml 한 병에 보통 한 15,000원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거죠. 다른 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인프라는 구성이 됐는데 거의 사라져 가다가 다시 그 살아나려고 하니까 기존의 그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실은 이제 제주도에서도 유채가 많이 재배되지만 저쪽 그 전라남북도나 경상도 지방 가면은 유채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육지는 더 늘어나고 있구나.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채 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목포에서부터 저쪽 강릉까지 계속 그 유채꽃 축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재배 면적은 점점 늘어나는데 실은 다 경관용으로만 재배하고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형태여서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그거를 조금 그 수익을 좀 높여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유채 경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종자까지 수확을 해서 유채 착유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 갖고 있는 그 지역 자치단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그거를 많이 촉진시키는 그런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다가 이 유채꽃 잔치나 축제가 가위로 그쪽으로 올라가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경남 지역이지만 뭐 낙동강 유채꽃 축제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더 넓습니다. 강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서 야 우리도 여기 견남 갔다 가야겠다 와서 보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유채꽃 축제가 했었던 것이 반복되고 있는 다른 데서나 아무 축제 나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아무 축제 나가서 볼 수 있는 노래자랑을 하고 아무 축제나 가서 볼 수 있는 막걸리나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삶은 거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아닌 이곳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는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또 여기가 아니면은 놀 수 없는 놀거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또 유채꽃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볼거리를 만들어내었을 때 유채꽃 축제도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제주에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꽃이 유채꽃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더 가게 되면 또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들긴 근데 하네요.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축제도 물론 즐기고 다 좋지만 빠질 수 없는 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없는 축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제주도에서 생산된 유채 기름이 전국의 식탁을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80년대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 식용유 수입업자들이 콩기름을 수입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제주도 유채꽃에는 좋지 않은 성분이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는 콩기름이 우리나라 식탁을 지배했었죠, 한때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또다시 유채꽃을 쓰고 있는 게 카놀라유가 유채기름이거든요. 그 유채기름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유채 씨앗으로 착유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수입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캐나다에서 유채를 어떻게 재배하고 있느냐, GMO-농법이다 이거죠. 어떤 산업이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유채 농업이 산업화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월동무 때문에 무척 농민들이 많이 과잉 생산에 의한 폐기해야 하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재배가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이런 유채 농사가 제자리매김이 된다라면은 제주도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놀라유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유채유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GMO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노포 기름집들이 많잖아요. 저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잘 생산해서 그거를 제주도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좋은 기름들이 유통될 수 있다면 지금 노포도 살고 제주도도 브랜드화하고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여기 공터 보면 다 유채꽃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유채 생각해요. 재배하는데 가장 힘든 게 수확하는 시기가 장마철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장마가 와버린 걸 말려서 털어내야 하는데 말리질 못하거든요. 그게 다 썩어버려요. 거의 싹이 나버리고.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런 경제성이 보장되는 먹거리로서의 확립된 그런 명예를 얻어낼 수 있다면은 농사 지을 농민들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연구사님이 그런 품종을 빨리 더 많이 개발을 예, 하셔야 지금 되는 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유채가 가장 불리한 점이 장마철에 수확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채가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수확이 되는데 그걸 5월 말까지만 당길 수 있으면은 충분히 장마철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빠른 조생종 유채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 건조장 같은 게 육지부에 벼 같은 게서 건조장들이 마을마다도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런 유채 씨앗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장을 지원을 해준다라거나 수확하는 콤바인을 지원해서 수확을 쉽게 하고 지금 만약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낫으로 비워내고 그것을 말려서 한 군데 모여서 그걸 또 털어내고 하기는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냥 그것을 기계화된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차량에 실어서 건조장에 가서 건조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마을마다 한두 개씩만 그럼 농사지을 사람들 더 생겨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수확을 하려고 심는 게 아니고 경관만 보고 갈아엎어버리니까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런 그 장마철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육지에서는 이제 그 대규모로 재배를 하려면은 논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논에서 재배가 되는데 실은 벼하고 작부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유채를 빨리 수확하게 되면 벼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은 벼가 보통 요즘에 심어지는 시기가 보통 5월 말인데 유채는 6월 15일 정도에 수확이 되니까 작부가 안 맞아서 재배를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채를 수확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조생종 품종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유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시기가 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채가 가진 무한하고 또 다양한 가능성을 알려주시고 또 나눠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이곳 가시리 일대에서 제41회 유채꽃 축제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